뜨거운 기름이 튀기는 소리가 귓가에서 치직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요. 이 좁은 분식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이었죠. 손님들 웃음소리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나는 오늘도 묵묵히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남편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끝에 놓인 낡은 의자, 그가 늘 앉아서 신문을 보던 자리였죠. 요즘은 그 의자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저 사업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부터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낮 2시, 평소라면 거래처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그의 얼굴은 어쩐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내게 닿지 않은 채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남편은 대답 대신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 진열대를 두드리는 소리가 분식집 안에 울렸죠. 탁, 탁, 탁. 마치 뭔가를 재촉하는 듯한 그 소리에 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끄고 그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주방 환풍기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우리 사이를 채웠죠. 너무 늙었어. 그가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짧고 차가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죠.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어. 이제 각자 길을 가자고. 순간 주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끓던 육수가 식어가듯 내 안에 무언가도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죠. 30년. 그 세월이 단 몇 마디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메마른 숨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의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적셔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 한가운데였습니다. 시장통 골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내 시간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2시 30분. 평소라면 오후 장사 준비로 바빠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저 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순대를 썰었던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중 누가 알까요? 방금 내 삶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일 뿐인데 그 안은 텅 비어버렸다는 걸.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한 건 가슴의 통증이었죠. 앞치마를 벗고 벽에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묶고 풀었던 그 앞치마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철제 의자들, 때가 낀 벽지, 기름때가 진 환풍기.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나도 그랬을 겁니다. 30년의 세월이 얼굴에, 손에,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너무 늙었어.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나는 늙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50을 넘긴 지금까지 오로지 이 집과 이 가게만을 지켜왔으니까요. 청춘은 떡볶이 냄새 속에 묻혔고 젊음은 김밥 속에 말려버렸죠.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묵묵히 살아온 삶이, 성실하게 일해온 세월이 죄가 되는 건가요?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가 굽은 모습. 확실히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모습 아닌가요?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늙었다고 떠나간다니.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죠.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저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공허했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비참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무너질 때 기댈 곳이 없다는 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에 노을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평소 같으면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아니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의 호객 소리, 야채 가게 아주머니의 웃음소리, 떡집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나만 달라진 것 같았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활기찬 세상에서 나만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이 나를 맞았죠. 남편의 신발이 없는 신발장이 유독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완벽한 정리 상태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생명력이 없는 공간 같았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쏟아졌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아니 어쩌면 내 자신조차 이 무너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침엔 평범한 아내였는데 저녁엔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별들이 마치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그 별빛 아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50이 넘은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일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그 작은 불꽃이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이 손으로 30년을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장통엔 햇빛이 들겠죠. 낡은 분식집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새벽 4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모든 게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죠. 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콧노래가 섞여 나왔죠.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새벽에 들어와서도 콧노래를 부르게 된 게. 예전엔 미안해하며 조용히 들어왔는데 이젠 그런 미안함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잠든 척하고 있었죠. 그가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자 향수였죠.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가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을 돌리고 누웠죠.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되는데 마치 깊은 강이 흐르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머리를 만지는데도 공을 들였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그가 현관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칼라 부분엔 붉은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빨아온 그의 셔츠에서 다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다니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셔츠를 꼭 쥔 채로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죠.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빚을 다 갚은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갚았던 빚이었죠. 가게 확장한다고 빌렸던 돈이 불어나서 우리 부부는 10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지 못했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죠. 그저 빚 갚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니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홀가분해서 그런가 했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서 기분이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새 옷도 사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녁엔 텔레비전만 보았죠. 대화는 필요한 것만, 그것도 짧게 끝났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아이들한테 말했단 말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먼저 얘기했니? 네. 어제 저녁에 우리만 불러서 밥 먹으면서요.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가족 식사에서 나만 빼고 이혼 얘기를 했다니.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닌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 같았죠.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니? 한참의 침묵 뒤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은 무슨, 그냥 참고 사시라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체면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라는 사람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참으라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죠.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친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요구,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까지. 어머, 정말 그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영자야, 참고 살아. 우리 나이에 혼자 되면 얼마나 서러운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참고 살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마치 내 인생은 참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50이 넘은 여자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없는 것처럼.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푸석푸석한 머리, 검버섯이 핀 얼굴, 두꺼워진 허리. 확실히 젊은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몸이, 이 얼굴이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증거 아닌가요? 가게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죠. 하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일상적인 대화가 모두 딴 세상 얘기처럼 들렸으니까요. 사모님, 오늘 김밥이 좀 싱거운데요? 단골 손님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밥에 소금을 넣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사과하며 다시 만들어 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기에 없었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죠. 시장통이 좁아서 비밀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영자야, 힘들지?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 남자들이 다 그래. 위로인지 뭔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마치 내가 불쌍한 여자가 된 것처럼, 동정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올 시간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죠. 오늘 집에 안 들어감. 내일 서류 얘기하자. 서류. 그가 우리의 30년을 서류라는 단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차가운 단어 앞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서러움과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꼬리를 물었죠.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죠. 평생 함께하자고, 늙어서도 손잡고 걷자고 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남편의 빈자리만이 차갑게 느껴졌죠.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인가? 30년의 결혼 생활이, 내 청춘을 바친 이 삶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붉은 점이었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작은 의지 같은 것이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도 가게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며칠이 지난 저녁 작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엄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있는데 아빠가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나를 빼달라니요. 마치 내가 이미 가족이 아닌 것처럼, 지워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모임인데? 큰아버지 생신이요. 온 가족이 다 모이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죠. 아이들마저 아버지 편에 선 것 같아서요. 알았어. 엄마는 안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제사며 생신이며 빠짐없이 챙겼는데 이제 와서 오지 말라니. 그것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죠. 사모님, 어제 저녁에 사장님을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 식당 근처 카페에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상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막 웃으면서 예전에 사모님한테 하던 것처럼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말은 계속됐죠. 들리는 말로는 그 여자가 회사 격리라던데 나이는 30대 초반이래요. 30대 초반. 내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나를 늙었다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그에겐 젊은 여자가 생겼고 나는 그저 버려야 할 짐이 된 거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시댁에 모였겠죠. 나만 빼고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쯤 남편은 무슨 핑계를 대고 있을까? 내가 아프다고 했을까? 아니면 바쁘다고 했을까?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왜 안 왔니? 다들 기다리는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신 거였죠. 남편이 나를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걸. 어머니, 제가 좀 아파서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요. 8순이 넘은 시어머니께 아들이 며느리를 버리려 한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갔니?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잘해주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분, 그분께도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즐거웠나 봅니다. 나 없는 가족 모임이 재미있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하자. 서로 지쳤잖아. 지쳤다고요? 누가 누굴 지치게 한 건데요? 나는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죠.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30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게 그렇게 가벼워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30년은 이미 과거가 된 거였죠. 그래요. 알겠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요. 하지만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순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죠. 내 사정을 들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조하셨으면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 분할, 위자료.
우리의 30년이 결국 돈으로 계산되는 거였습니다. 서글펐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변호사마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참고 살라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낼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필요 없는 존재로, 가게로 돌아왔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찻집 주인 장노을 씨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영자라고. 사모님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닌 내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날 저녁 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죠.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정령자로 살기로 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죠.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어둠을 지나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것.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볼 거라는 것. 마음속에 찍었던 붉은 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의지이기도 했고 어쩌면 희망이기도 했죠. 작지만 확실한 내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빨간 도장 하나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얼굴을 보지 않더군요. 그동안 수고했어.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니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 겨우 그것뿐인가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일까요? 더 이상 아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닌.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를 지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잠시 차를 세우고 바다를 봤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텅 비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로 가득 찬.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장노을 씨였죠.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다만 보고 있었죠. 정영자 씨, 차 한잔 하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의 찻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직접 차를 우려주었어요. 향긋한 차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켰죠.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장통에선 비밀이 없으니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죠. 네, 오늘 끝났어요.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죠. 장노을 씨는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죠. 네, 있었어요. 10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죠. 그제야 그의 찻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정갈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공간이었던 거죠. 미안해요. 아픈 기억을 건드렸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미소였죠. 우리는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장사 얘기, 시장 사람들 얘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정영자 씨,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은 언제나 지금부터니까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게 이름을 바꿨어요. 영잔의 분식이라고. 내 이름을 건 가게였죠. 간판을 바꾸는 날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잘랐습니다. 30년 동안 기르기만 했던 머리를 짧게 잘랐죠. 미용사가 물었어요. 정말 자르실 거예요? 많이 짧아질 텐데. 네, 잘라주세요. 시원하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가벼워진 머리처럼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옷도 새로 샀습니다. 늘 검은색, 회색만 입었는데 밝은색 옷을 골랐죠. 옷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어머, 이 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그동안 나는 왜 어두운 색만 입었을까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려고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도 밝은 색을 입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장노을 씨는 가끔 내 가게에 들렀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가 있으면 가게가 더 활기차 보였어요. 손님들도 그를 좋아했고요. 정영자 씨, 오늘 떡볶이가 특히 맛있네요. 그가 말하면 나는 웃었습니다. 칭찬이 어색하면서도 기뻤거든요. 남편은 30년 동안 내 음식을 칭찬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날씨가 좋대요. 등산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산에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가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주말, 우리는 근처 야산에 올랐습니다. 오르막길이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바다까지 보였죠. 정영자 씨, 여기 앉아서 쉬어요. 그가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내가 만든 김밥이었죠. 그가 아침에 사갔던 거였어요. 역시 정영자 씨 김밥이 최고예요. 산 정상에서 먹는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워요, 장노을 씨. 내가 말했습니다. 김밥 얘기가 아니었죠. 이렇게 함께 해줘서,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줘서 고맙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 정상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하산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가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미끄러질까봐 걱정해서였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든든한 손.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영자 씨, 정영자 씨.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였어요. 눈빛도 살아있었고요. 이게 나구나. 정영자구나. 처음으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산에 올랐다. 그리고 정영자를 만났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드디어 찾은 것 같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도 작은 별 하나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 찻집을 열기로 마음먹은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노을 씨의 찻집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정영자 씨도 찻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봤죠. 저요? 제가 무슨 평생 분식집만 했는데 분식집도 장사고 찻집도 장사죠. 사람 대하는 건 똑같아요. 정영자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만의 공간, 더 이상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 아닌 온전히 나만의 장소. 하지만 돈이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응원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저녁엔 찻집 준비를 했죠. 장노을 씨가 차 우리는 법을 가르쳐 줬고 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차가 써지고 너무 미지근하면 맛이 안 우러나죠. 그가 설명할 때마다 나는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30년의 대가치고는 적었지만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죠. 나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허름했지만 전망이 좋았어요. 여기가 좋겠네요. 손님들이 바다 보면서 차 마시기 좋을 거예요. 장노을 씨가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인테리어도 도와줬죠. 페인트 칠부터 가구 배치까지 하나하나 함께 했습니다. 이 벽은 밝은 색으로 하는 게 어때요?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거예요. 탁자는 창가 쪽으로 놓고 여기엔 책장을 두면 좋겠네요. 그의 제안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처럼 손발이 잘 맞았죠.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딸이었죠. 엄마, 찻집 한다고요?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죠. 그래, 하고 싶은 일이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아빠랑 이혼하고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사는 정영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된 정영자니까요. 찻집 오픈을 일주일 앞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그는 찻집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그 나이에. 또 그 나이 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마 내가 울거나 화낼 줄 알았나 봅니다. 그 남자 때문이지? 찻집 주인? 그가 장노을 씨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는 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돌아서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죠. 드디어 오픈날이 왔습니다. 영자의 찻집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간이었죠. 첫 손님은 장노을 씨였습니다. 그는 큰 화분을 들고 왔어요. 축하해요, 정영자 씨. 멋진 시작이에요. 그의 축하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모두들 축하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찻집이 정말 예쁘네요. 자주 올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영자야, 찻집 연다고 들었어. 축하하러 왔지.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 못된 짓을 했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 내가 응원할게.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따뜻한 대화였죠. 비록 며느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령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해가 질 무렵 찻집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차 향기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나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행복했어요. 내 공간에서 내 이름으로 일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장노을 씨는 카운터에서 도와줬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우리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정영자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마감 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장노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정영자 씨가 다 하신 거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영자의 찻집, 내 이름을 건 내 공간.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갈 것이다. 50이 넘었지만 인생은 이제부터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어떤 이야기들이 찻집을 채울까? 기대가 됐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죠. 엄마, 찻집 오픈 축하해.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늦었지만 아니 늦지 않았어. 새벽 2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죠. 내일도 찻집 문을 열 거예요. 사람들을 맞이하고 차를 우리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장노을 씨도 올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이 작은 행복이 감사했으니까요. 비록 청춘은 남에게 바쳤지만 황혼은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까요. 찻집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하루 일과가 자리를 잡았죠. 아침엔 분식집, 오후엔 찻집.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전 남편을 본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죠. 그 옆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자였어요. 둘은 팔짱을 끼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한때는 나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다른 여자와 걷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나 질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을 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찻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차를 우렸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죠. 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노을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영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본 일을 얘기했죠.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저 시간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장노을 씨는 후회 없으세요? 아내분을 먼저 보내시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후회요.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건 후회돼요.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죠. 30년을 후회하지 말고 그 시간이 만든 지금의 나를 인정하자고.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큰딸이 찻집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만나는 거였죠. 딸은 조심스럽게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엄마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어요. 앉아.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는 딸이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를 우려줬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괜찮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아빠가 그 여자랑 재혼한대요. 다음 달에. 순간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벌써 재혼이라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죠. 이제는 남남이니까. 그가 누구와 재혼하든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 잘 됐네. 내 반응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사니까. 딸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더 당당해지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50이 넘어서 예뻐졌다니.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빛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가끔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고 안부를 묻고 완전하진 않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혼 후에도 나를 며느리처럼 대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새 여자도 있었죠. 어색했지만 나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편히 쉬세요.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죠.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영자야,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새 여자와의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이만. 돌아서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죠. 그래, 나는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찻집에 도착하니 장노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를 보고 놀라서 수건을 가져왔죠. 정영자 씨, 괜찮아요? 어디 갔다 오세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생강차였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찻집을 감쌌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정영자 씨,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과거에서도 미련에서도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나는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온전한 정령자로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로 한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다. 미움도 없고 미련도 없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비가 그치고 맑아진 것 같았어요. 제7장 황혼 속의 연대. 봄이 왔습니다. 찻집 앞 벚꽃이 만개했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마치 소녀처럼요. 정영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장노을 씨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네, 있어요. 왜요? 같이 저녁 먹고 산책이나 할까 해서요. 그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녁 7시 우리는 해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요. 평소의 편안한 모습과는 달랐죠. 오늘따라 멋있네요. 내가 말하자 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영자 씨도 오늘 더 예뻐요. 나도 신경을 썼거든요.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립스틱도 발랐죠.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얘기, 꿈 얘기, 앞으로의 계획 얘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식사 후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발걸음에 맞춰 리듬을 만들었어요. 정영자 씨,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네, 우리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게 어때요? 서로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워지자는 의미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노을 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 그도 내 이름을 불렀어요. 시자가 빠진 이름이 더 친근하게 들렸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나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요? 나도 그래요, 노을.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붉은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우리 나이에 이런 게 웃기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미숙했죠. 지금의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아끼는 사이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내 분식집에 들러 커피를 마셨고 저녁엔 함께 찻집을 정리했죠. 영자, 오늘 김밥이 특히 맛있네. 노을은 매일 그런 말을 해요. 진심이에요? 당연하죠. 영자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그의 칭찬에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단순한 일상이 특별해졌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온천으로 1박 2일 여행이었죠. 나이 들어서의 첫 여행이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걱정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니까. 그의 당당함이 나를 용기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내 인생을 살자. 온천 여행은 평화로웠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노을 고마워요.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이름을 불러줘서, 함께 해줘서.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속에서 잡은 손이 더 따뜻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영자. 당신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엔 함께 시장을 보고 낮엔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엔 함께 시간을 보냈죠. 가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연애라니 늦은 봄이네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으니까. 영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어느 날 노을이 제안했습니다. 찻집 앞 벚꽃나무 아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고 나는 그에게 기댄 채로. 사진을 보니 우리는 참 잘 어울렸습니다. 황혼의 연인들.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람들.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노을과 함께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청춘은 같지만 황혼은 아름답다. 특히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을도 지금쯤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마음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노을이었어요. 영자, 잘 들어갔어요? 네, 방금 들어왔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잘 자요. 노을도 잘 자요.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노을과 함께라면 어떤 하루든 좋을 것 같았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찻집 1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단골 손님들과 시장 사람들을 초대했고 노을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영자의 찻집 1주년을 축하합니다. 다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1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노을과 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찻집을 정리하며 1년을 돌아봤어요. 영자,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다니. 노을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영자가 해낸 거야.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해냈어요. 50이 넘어서 새 출발을 했고,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을 만들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때 노을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영자, 나랑 같이 살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 다시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노을,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난 그저 매일 영자와 함께 아침을 맞고 싶어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매일 그와 함께하고 싶었죠. 하지만, 나도 그래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노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죠. 얼마든지 기다릴게. 영자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셋의 나이,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이 나이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 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큰딸이 찻집에 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엄마, 장노을 아저씨랑 사귀고 있다면서요? 역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응, 맞아. 엄마, 정말 괜찮아요?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딸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죠. 괜찮아. 상처받는 것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워. 딸은 한참을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장 아저씨는 좋은 분 같아요. 고마워, 딸. 딸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해 주는구나. 내 선택을 지지해 주는구나. 그 주 주말 노을과 나는 산으로 갔습니다. 여름산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죠. 땀을 흘리며 올라간 정상에서 우리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영자, 저기 봐. 바다가 보여. 노을이 가리킨 곳엔 멀리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바다였죠. 노을, 나 결심했어요. 뭘? 같이 살아요. 우리. 내 말에 노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마치 소년처럼. 정말? 영자, 정말이야? 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노을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영자. 정말 고마워. 우리는 산 정상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나누며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하산하는 길에 노을이 말했습니다. 영자, 우리 결혼식은 안 해도 되지만 작은 파티는 하고 싶어. 우리를 축복해줄 사람들과 함께. 좋아요. 소박하게, 우리답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고, 포기하려 했을 때 희망이 찾아오고,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선택했다. 사랑을 선택했고,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청춘은 남에게 바쳤지만, 황혼은 나에게 주고 싶다. 아니, 노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나는 이제야 나를 사랑하게 됐다. 내가 나의 여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남은 인생,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엔 노을이 있다. 창밖엔 여름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노을이었죠. 영자,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 시작할까? 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그래,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 사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겠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사 준비를 하고 찻집을 운영하고 노을과 저녁을 먹고 평범한 하루겠지만 특별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행복하길 바라며.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찻집에서 열린 소박한 파티였죠.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우리를 축복해줬어요. 정영자 씨와 장노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노을과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쑥스럽지만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파티가 끝나고 찻집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노을이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노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잡혔고 하얀 머리가 서로에게 기댔죠. 젊음은 없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내 청춘은 남에게 바쳤지만 황혼은 나에게 주고 싶어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나눠요. 노을이 대답했죠. 우리는 찻집 문을 나섰습니다.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축가처럼 들렸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것 없이 그저 함께 걸으며. 나는 이제야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나의 여자가 되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곁엔 노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인생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50이든 60이든 상관없어요.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